방위를 해서 16명이 갔는데 동포들 중에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하신 분들 해서 5명 합쳐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. 이승만 정부의 그 반일 외교의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조정은 건물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하여튼 경찰이 막아가지고 50명씩 조를 짜가지고 아주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있었고, 니가다 한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69년도 12월 14일날 보냈거든요. 1차. 그래가지고 러시아 배가 떠났더라고요. 만경보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았는데 총 그 당시 교포들이 60만 명이 있는데 9만 3천 명이가 3천을 보냈어요. 근데 이제 북한에 갔다가 인근 유린 걸 몰랐는데 유토피아라 천국이다 해서 갔는데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일본 부인들이 일본 관광객입니까? 그 사람이 몰래 편지를 통해서 일본의 방송사에 알려지면서 이제 북한이 지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일본인들 부인 여자들 구출 작전으로 하면서 이제 그게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벌어졌냐면 남북한 간에 그 당시에 남북한하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52년도에 평화선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어선들을 납부하고 배는 돌려주지 않고 어부만 일본으로 돌려줬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반발인 것 같습니다. 평화선에 대한 반발로 교포들을 본모 상태에 있다가 일본의 정식자사하고 일본의 언론을 배후에서 선동해가지고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죠. 그 당시 50년대에는 교포들이 이제 이거저런 차별대우 때문에 이런저런 범죄 행위가 좀 있었습니다. 빠진거든지 무슨 야구자들 이런 게 해가지고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니까 이거 이제 북한을 보낸 거죠. 근데 더 웃기는 게 남쪽에 고향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북한으로 간 거예요. 참 그래서 이게 외교가 실종이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는데, 그래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6.25 때 이 일본이 지정학 위치가 많이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근데 IMF 때 옆에 이웃이지만 김영삼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꾸지 못하고 결국은 당해가지고 미국 재무장관한테 가서 돈 꼬라 하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돈 빌려주지 못하겠다.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? 하니까 IMF로 가라 해가 IMF 틀린 거거든요. 그런데 그리고 이제 6.25 IMF 지소미아 이런 걸 볼 때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할 때는 우리가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 것이 근거를 발휘했고, 제가 동경 가가지고 뭘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사먹었는데 서울 물가가 지금 동경 물가를 앞지르고 있어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80년대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았거든요. 지금은 우리나라 서울에 먹는 물가가 동경 물가를 앞지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, 제가 카톡방에서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런 공수처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국회에서 모이자 이런 걸 보고 느낀 게, 과연 이주철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떠들어서 개인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과연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참 참담하더라고요. 일본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가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이 시기에서 그런 참 고민했었고,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 힘이 뭔가, 정당의 힘이 뭔가를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. 지금 일정한 어느 지역에 가면 그래도 좀 대개분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.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.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30% 40%예요. 이걸 어찌할 거냐 이야기예요. 이 고정 대개분, 저는 그게 무슨 뜻이 몰랐는데 참 참담한 지경이고,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은 힘이 뭐냐 이야기예요.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를 우리가 심각하게 솔직히 말해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
그 한일 간의 지정학적 위치, 우리는 국내에 이렇게 하지만은 또 지도청은 글로벌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,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